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곧 돈이다. 연금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자식이 곁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독한 가난보다 슬픈 노년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준비 없이 보낸다면 누군가에게는 곧 닥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7세, 이름은 장미옥. 청춘을 포기하고 사랑도 놓아버리고 단 하나,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고 빨래를 손으로 비비며 굽는 날도 있었고 겨울엔 따뜻한 국 하나 없이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엔 늘 세제 물질이 남아 있었고 허리는 남들보다 일찍부터 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그녀의 통장엔 8,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이게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테니까요. 나는 참을 수 있었어요. 배고픔도, 병든 몸도, 이 썩은 치아와 휘어진 허리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감정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견딜 수 없이 힘들죠.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아니 5개. 그 5가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가난보다 더 슬픈 이야기,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노년의 진짜 고통 5가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쌍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당신 곁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고 있을 진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통장 잔고 영원이 아니라는 걸. 장미옥 할머니는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을 뜹니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밥솥엔 전날 저녁에 찬밥, 반찬은 김치 한 쪽. TV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계속 돌아가지만 그녀는 그냥 소리를 배경처럼 틀어둡니다. 요즘은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아침밥 해달라는 것도 없고 시장도 안 나가고요. 가끔은 내가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집을 떠난 이후 할머니는 하루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드는 날이 늘었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아줌마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조차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는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려진 건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죽입니다. 그건 진짜 가난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엔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선 항상 누군가와 수다를 떨었고 무나 배추 무게를 맞춰가며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열어도 전화번호부에는 자식 번호 하나뿐. 그마저도 연락하기 망설여집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다가 괜히 바쁜데 뭐하러 했냐고 하면 어쩌나 싶어 한참 누르다 말아요. 그녀는 요즘 TV 속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뉴스 앵커에게 그래, 맞다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드라마 속 며느리에게 왜 저래, 그건 아니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허공에다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말 안 하고 사는 날이 계속되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람은 밥보다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은 가난보다 더 깊은 굶주림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옷 한 벌 살 때도 먼저 자식 옷부터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밥만 먹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산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나란 사람이 뭐였나 싶어요.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 참 멋진 인생 살다 갔지라고 말하는 걸 듣고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으면 뭐라 할까? 가난하게 살다 갔지. 불쌍했지. 그 말 들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쉽게 내리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속으로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료비는 38만 원. 그 돈은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망설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한숨, 그리고 단호한 대답. 엄마, 나도 좀 힘들어.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됐다는 걸 확인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릴 땐 나 하나 없으면 얘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없으면 이 애가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안함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엄마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워졌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예전엔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주들 뛰어놀던 집.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잔인하니까요. 예전엔 내일이 오는 게 좋았어요. 뭐라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력을 넘기는 것도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요. 기다림이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 그냥 멈춰버리는 그 정적 속에서 할머니는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옥 할머니는 말합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 5가지는 견딜 수 없었다고.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슬픔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가, 혹은 곁에 누군가가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주고 있나요? 누군가의 마음을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괜찮아 하고 잡아주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은 통장의 숫자로 남고 어떤 가난은 마음속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장미옥 할머니가 말했던 5가지. 그건 그녀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살짝 흔들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주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를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작고 꾸준한 봉사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법. 그것도 아주 작고 소박한 방식으로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동네 경로당 도시락 나눔 자원봉사하기, 초등학교 앞 등굣길 안전지킴이, 지역 복지관의 손뜨개 봉사, 종이접기 교실 보조, 독거 어르신 안부 전화 연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70대 어르신 6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도시락을 포장하고 홀몸 어르신 집에 직접 배달을 나섭니다. 그중 72세 박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게,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참 고마워요. 누군가를 위한 작은 움직임은 자기 자신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나눌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웃 공동체와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자식 말고도 가족처럼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맛난다. 이건 홀몸 어르신들의 공통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지금은 친족이 아닌 가족, 즉 이웃 가족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가장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일회 반찬 나눔 모임이나 소규모 밥상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 같은 시니어 독서클럽이나 노래 모임에 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나 옥상 정원을 공동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는 70대 할머니 3명이 매주 한 집에 돌아가며 밥상 모임을 엽니다. 누구 하나 손 큰 반찬 한 가지씩 준비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죠. 그냥 밥 먹는 건데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날은 꼭 머리도 빗고 옷도 챙겨 입고 기분이 벌써 다르거든요. 고독은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시작되고 따뜻함은 마음의 연결에서 피어납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루틴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내 인생은 아직 의미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제 남은 날은 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덤 같은 날들 속에도 의미는 존재합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삶의 졸업 앨범이 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루 한 줄 일기 쓰기, 어린 손주를 위한 할머니 이야기 노트 만들기, 스마트폰 음성 녹음으로 옛날 이야기 저장하기, 사진 앨범에 나만의 말풍선 일기 붙이기 등이 있습니다. 70대 김용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줄 생각으로 매일 밤 자신이 겪은 시장 이야기, 젊은 시절의 사랑, 이혼 후의 심정까지 모두 한 줄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감정을 다시 적으며 내 인생이 꽤 멋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온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기록은 지나간 인생을 다시 살아보게 하고 남은 인생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 삶은 가치 있었다는 증거이자 후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불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 슬픔을 이겨낼 방법조차 모르고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서로 기대면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이 작은 불씨를 곁에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가난보다 힘든 5가지 이야기와 노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슬픔이 가장 힘드셨나요? 가난보다 아팠던 순간이 있다면 이 댓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힘이 나는 이야기 들려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